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차이나 재해뉴스 282번째는요. 둥펑 17 미사일 오발 사고설, 하북성 랑방시, 연교진의 4층 상가 폭발 의혹 편입니다. 이미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지난 3월 13일 오전 7시 54분경에 하북성 랑방시의 직할시인 삼하시 연교진에서 발생했던 4층 상가 건물 폭발 붕괴 사고는 일반적인 가스 폭발 사고가 아니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는요, 대략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형 폭발로 4층 상가 건물이 뼈대만 남고 전부 붕괴된 것인데 어떻게 가스 폭발로 4층 건물 전체가 폭발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 가스 폭발 사고로 발생되는 잔해나 증거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셋째, 홍콩 언론사인 봉황망에서는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연교진의 폭발 현장을 보면 최소 100kg 이상의 TNT 폭발 규모와 맞먹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스 폭발 사고가 난 뒤에 왜 경찰이 아니고 인민해방군이 긴급 출동하여 가림막으로 가리고 사고 현장을 통제했냐는 겁니다. 다섯째, 항상 축소 발표하는 당국이 사망자 7명, 부상자 27명 등 사상자가 무려 34명이나 된다고 발표한 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게다가 대형 폭발 사고가 났던 연교진에서는요, 15일 뒤인 3월 28일 전기 스쿠터 수리점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지만 당국은 역시 사상자는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스 폭발과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은 당국이 발표하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원인 추적에 나섰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앞에서 언급한 가스 폭발이 아닌 이유를 근거로 미 항모 킬러로 개발되었다는 초음속 미사일인 둥펑 17의 오발 사고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의 오발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군부 반란설입니다.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시진핑이 진행 중인 로켓군 장성 숙청, 군부내 장점인파 숙청, 군부내 태자당 반시진핑파 숙청에 대한 반발로 군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군부 반시진핑파들이 시진핑이 살고 있는 중난하이 타격을 목표로 발사했다가 중도에서 품질 불량으로 하북성의 연교진 4층 상가 건물을 피격한 것이라는 설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진화된 추론은 중난하이로 향하는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하여 연교진의 상가 건물에 떨어졌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난하이로 향하던 미사일이 중간에 요격된 것은 반시진핑파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겨서 내용이 누설되면서 자폭장치로 중도에서 터지면서 잔해가 상가 건물 옥상을 강타하면서 건물이 붕괴되었다는 추론입니다. 어쨌든 가스 폭발로는 4층 상가 건물이 폭삭 주저앉을 정도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4층 상공에서 미사일이 상가 옥상으로 떨어져서 내부에서 터지면서 상가 건물 전체가 붕괴되었다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부 반란설인데요. 두 번째는 둥펑 17 미사일의 불량 오발설입니다. 대만 무력 통일을 위한 훈련 중에 서북쪽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중도에서 하북성 연교진의 4층 상가 건물에 중도에 추락하여 피격한 것이라는 설입니다. 미 항모의 서태평양 접근을 막기 위해 개발된 초음속 둥펑 17 미사일은 사거리가 1800에서 2500km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MRBM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및 괌까지도 사정권입니다. 극초음 미사일인 둥펑 17은 2019년 말부터 대만 공격을 위해서 주로 중국의 남부 지역에 배치를 했는데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및
괌 기지를 타겟으로 중국의 중부와 북부의 동부 해안 지역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추론은 물론 아직은 추론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나 일종의 정황 증거로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분석해야 할까요? 제가 이 사건을 방송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첫째는 중국 사회에 만연한 공산당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감입니다. 즉 제가 몇 년째 분석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일종의 타키투스 딜레마, 즉 불신 딜레마가 점점 더 팽창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인민들의 희생을 축소하여 발표하는 것은 이미 팩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국자들이 사망 7에 부상 27명, 총 사상자를 34명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을까요? 둘째, 군부 반란설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추론이지만 그러나 시진핑과 시진핑 친위대의 독단적인 권력 집중에 공산당 내부의 정치권과 군부에서 반시진핑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인민들조차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여 군부 반란설이 시진핑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20여 년의 시간 동안 거의 없었던 군부의 반란설. 이건 그만큼 공산당 내부에 균열이 있다는 거죠. 셋째, 중공 인민해방군의 무기 품질 수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공은 2019년부터 초음속 미사일인 둥펑 17을 미 항모 킬러로 개발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품질과 정확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가 만약에 오발설이 맞다면요. 중공의 다른 무기 체계에서도 나타났던 무기 품질 문제로 전쟁 수행 능력까지도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이 사실 제일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과대 포장해서 선전선동으로 중국 인민들을 국뽕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최대한 숨기고 축소해서 중공의 약점을 감추는 일입니다. 이걸 잠시 비틀어서 보면요. 중공이 선전선동을 할 때마다 의구심을 가지면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축소하거나 숨기면서 사실을 은폐하려 들 때마다 과거의 선전선동 과대포장의 허점과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요, 심지어 이런 댓글도 올렸습니다. 중공의 로켓군이 집단 부패로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을 섞어서 넣어두었는데 이게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날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냐 이런 내용인데요. 그만큼 신뢰를 잃은 리더나 정부가 아무리 선전선동으로 포장을 하거나 과오를 감추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나 재해 뉴스였습니다. 다음 방송은 타이완 지진에 대한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종합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